네, 그럼 고고쇼 오늘도 이 종목이 수상하다 첫 순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에는 MBN골드 김준호 매니저와 함께하는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전체적으로 지수만 놓고 봤을 때는 전강 후약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시장 전체적인 흐름 먼저 정리를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일단 지난주부터 이제 국내 증시가 계속해서 좀 약세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중국 상해 증시 또 이제 중화권 증시들이 잇따라 좀 장중에 하락 흐름이 이어지면서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좀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일부 증시, 니케이 증시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대내 변수에 굉장히 취약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장중에 굉장히 지수의 변동폭이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증시의 하락 이유 자체가 어떤 내부적인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상해 증시 같은 경우는 사교육 관련해서 또 규제를 강화한다라고 밝혔고요. 또 그거 외에도 어떤 이제 이커머스 또 그리고 전자 상거래 시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고 하면서 그에 따라서 이제 중국 상해 증시, 중화권 증시들이 잇따라 급락세가 연출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아시아 증시의 어떤 대내 변수에 굉장히 취약한 국내 증시 또한 당연히 약세 흐름이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지수 흐름 자체가 장 끝나고 나서는 미증시가 이제 강하게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연일 신고가 랠리가 이어졌던 상태에서 갭상승이 나오고 또 장중에는 중국 상해 증시의 하락으로 인해서 밀리기 때문에 정강 후약 장세가 계속 지속된다고 했을 때는 종목들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 가뜩이나 지금 투심이 공백 형상이 굉장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카카오뱅크라든지 또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제 크래프톤 이제 공모주 청약이 시작이 되는데 카카오뱅크에만 기관 투자 자금이 2,500조 이상이 몰렸고요. 바로 이어서 크래프톤, IPO 대여가 계속해서 잇따라 청약이 이어지기 때문에 수급 공백 현상이 계속 이어지는 상태에서 시장 하락을 받쳐주는 저가 매수 물량이 없다라는 게 시장이 좀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증시를 지금 계속해서 하락을 이끄는 그 요인 자체가 중국 내부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앞으로 증시의 하락은 다소 제한적일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미증시는 그와 상관 안 하고 연이은 상승 흐름이 나와준다고 봤을 때는 우리 증시도 빠른 시일 내에 저점을 잡아줄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 최근에 이제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상승 흐름에 나와주면서 외국인 매도 물량이 나와줬는데 달러 인덱스가 0.3% 조정 흐름이 나와주면서 오늘은 소폭 원달러 환율이 조정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코스피에서는 외국인 또 기관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됐었는데 원달러 환율 관련된 외국인 매수 물량도 서서히 다시 한번 저가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점, 또 그리고 중화권 증시의 하락 같은 경우는 내부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빠른 시일 내에 안정을 좀 찾을 수 있다는 점, 또 그리고 카카오뱅크, 또 그리고 크래프톤에 이어지는 IPO 관련돼서 수급 공백 현상은 또 이제 8월 초, 8월 중순부터는 서서히 다시 한번 저가 매수가 유입될 수 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증시가 빠른 시일 내에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보고 있고요. 또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정책주라든지 정치 인물주, 또 그리고 개별 섹터는 좀 강하게 상승 흐름이 나와줬던 만큼 당분간은 시장과 상관계수가 높은 종목들은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또 그리고 정책이라든지 개별 섹터들은 오히려 타점이 왔을 때 정확히 매수했을 때는 오히려 안정적인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기회작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래서 증시의 거점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종목 장세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우리가 종목별로 대응이 굉장히 필요한 시장이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오전에는 시장이 미국 증시의 영향을 받고 오후에는 이제 홍콩이라든지 중국 증시의 영향을 받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인 이슈로 시장이 밀리는 거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받을 영향 크게 걱정하지는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역시나 지수보다는 종목별 장세 흐름에 맞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시장에 대한 코멘트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이 종목이 수상하다 고앤스탑 확실하게 저희가 이어가 볼 텐데 먼저 MBN골드 김준호 매니저의 주간 적중률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80%의 주간 적중률을 기록했는데요. 이번 한 주도 잘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 종목이 수상하다 시장의 키워드가 될 만한 내용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하나하나씩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있었고요. 남북 경협주들 오늘 모처럼 강한 반등이 나와줬는데 오전장과 그리고 장 마감의 분위기가 살짝 다르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제철의 2분기 실적이 공개가 됐었죠. 잘 나오면서 철강주들이 다시 한번 가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메타버스 쪽은 오늘 맥스가 상장을 하면서 기대감이 컸었지만 알체라가 악재에 부닥치면서 관련주들이 동반 하락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 외에도 유통주와 의료기기, 신재생 에너지가 오늘의 키워드로 들어갔습니다. 이어서 종목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삼성 SDI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장중에 2분기 실적이 공개가 됐습니다. 실적 잘 나왔고요. 최근에 배터리 셀 업체 3사들 중에서는 그래도 주가 흐름이 가장 견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난티는 윗꼬리를 좀 달면서 9%대 오름세로 끝이 났고요. 오늘 2분기 호실적을 발표한 현대제철은 2%대 상승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알체라는 오늘 회사 측에서 메타버스와 관련된 사업을 하지 않는다라고 공지를 띄우면서 주가가 많이 밀렸습니다. 25%대로 급락을 하게 됐고요. 이마트는 최근에 스타벅스 코리아 이슈가 있죠. 최대 주주로 올라서게 됐는데 오늘 주가는 4% 넘게 올랐습니다. 이 팜스토리는 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모멘텀으로 오늘 13%대 오름세를 보여줬고요. 이루다가 상한가로 마감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종목별 투자 전략을 하나하나씩 저희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엠비엔골드 김준호 매니저와 풀어볼 종목은 삼성 SDI입니다. 오늘 이제 배터리 사업 부문에서 흑자 전환이 확인이 됐고요. 중대형 전지 부분의 고른 성장세로 2분기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한 게 확인이 됐습니다. 삼성 SDI 앞으로 어떤 관점으로 보고 투자하면 좋을지 엠비엔골드 김준호 매니저의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일단 뭐 삼성 SDI 같은 경우는요, 제가 이제 고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2분기 최대 실적이 이제 발표가 되면서 오늘 3% 시장이 좀 정강 후약 장세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3.12% 아주 안정적인 반등 흐름이 나와줬는데 일단 매출액 기준으로 이제 3조 이상이 돌파를 했고요.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32%가 이제 증가를 했습니다. 이거는 소형 전지 또 원통형 배터리가 계속해서 판매량이 증가하면서 배터리 사업 부분에서 다시 한번 호실적을 기록을 했는데 2차 전지 관련해서 이제 가장 대표 종목이 삼성 SDI인데 최근에 미국향 매출이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최근에 삼성 SDI가 미국에 이제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짓고요. 또 테슬라를 비롯해서 미국의 신규 배터리 공급사를 선정하고자 계속해서 고객사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점도 4분기 또 그리고 내년에 실적에 대한 계속해서 성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형 배터리에 대한 매출까지도 계속해서 증가를 하면서 오히려 지금 연간 영업이익 또한 1조 원을 돌파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어서 2차 전지 관련해서 가장 대표 전맥이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좀 충분하다고 판단돼서 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최근에 이제 박스권 라인대를 좀 강력하게 돌파해주고 이틀 전에 이 거래일 전에 또 강력하게 좀 상승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 같은 경우는 그날 이제 3% 이상의 좀 폭발적인 상승 흐름이 나와준 이후에 다시 한번 안정적인 반등 흐름 나와줘서 직전 고점 라인대 80만 원 라인대를 좀 강력하게 돌파해 줄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도 단기적으로도 최근에 탄소 중립에 대한 2050 탄소 중립에 대한 어떤 기업이라든지 또 그리고 각국의 정부에서도 속도를 내고 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오히려 친환경차 특히 뭐 2차 전지 배터리 관련된 업체들이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돼서요. 고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 SDI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아니 근데 솔직히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배터리 셀 업체 3사 가운데 투자 매력도 순위로 좀 정리를 해보면 김준호 매니저의 솔직한 의견은 어때요? 저희 투자 매력도로 놓고 봤을 때는 사실상 뭐 LG 화학이 제일 높게 보고 있고 뭐 그게 탑픽이에요? 그다음에 삼성 SDI, 뭐 SK 이노베이션 순인데 사실상 저는 대형주 위주보다는 사실상 스몰캡 종목들 위주로 좀 알죠. 하기 때문에 오히려 대형주보다는 우리가 관련해서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오히려 더 상승 여력이 더욱더 크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를 놓고 본다고 했을 때도 오히려 부품 관련 종목인 또 이제 삼진 L&D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또 삼성 SDI의 가스켓을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고 삼성 SDI가 처음부터 이제 배터리 사업을 시작했을 때부터 같이 이제 협상 테이블에 같이 있었던 기업이 삼진 L&D이기 때문에 오히려 삼성 SDI의 어떤 상승 흐름이 삼진 L&D와 같이 연동될 수가 있고 또 동아기업 같은 종목도 삼성 SDI와 함께 전고체 전해질 관련해서 같이 특허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자회사 동아 일렉트로라이트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관련해서 오히려 대형주 종목들도 안정적으로 추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만 오히려 중소형 또 스몰캡 관련 종목들이 오히려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는 판단에서요. 오히려 제가 스몰캡 관련 종목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삼성 SDI로 저희가 의견을 확인해봤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살펴볼 특징주는
아난티입니다. 오늘 11시를 기점으로 청와대 측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남과 북을 잇는 이 직통 연락선이 전면 이제 복원이 됐다라고 밝히면서 오전장부터 남북 경협 관련주들이 모처럼 강한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하지만 이게 웬걸 3시 7분쯤이었을까요? 속보를 통해서 청와대 측에서 이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논의한 바가 없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이 관련 종목들이 좀 윗꼬리를 달면서 마감이 되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러면 남북 이슈를 또 어떻게 봐야 할지 아난티 의견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일단 아난티도요. 제가 일단 고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장 막판에 좀 상승폭을 좀 반납을 했지만 정말 오랜만에 이제 대북주들이 이제 반등 흐름이 강하게 나와줬습니다. 장 초반에 갑작스럽게 이제 남북 통신 연결선을 다시 복원한다라는 발표가 나왔었고 또 올해 4월부터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남북 정상 간에 계속해서 친서 소통, 친서 외교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얼어붙은 남북 관계가 서서히 좀 대화 국면으로 진행될 거라는 기대감에 오늘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급등이 나왔고 뭐 일신석재 같은 경우는 장중에 뭐 상한가까지 들어갔는데 장 막판에 이제 장 막판 20분을 남겨놓고 남북 정상회담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논의된 게 없다라는 얘기가 나와주면서 좀 크게 차익 매물이 출현했는데 사실상 이제 남북 경협주 같은 경우는 작년 2월 달에 이제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에 정말 상당 기간의 어떤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이어진 상태에서 오랜만에 다시 한번 남북 대화 재개에 대한 기대감으로 반등 흐름이 나와줬기 때문에 처음부터 어떤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실무진부터 차근차근 남북 대화 재개가 이어졌을 때는 오히려 더 큰 상승이 나와줄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사실상 아난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국내 0.1%의 어떤 리조트를 운영하고 있는 골프 리조트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올해 뭐 가을부터는 이제 부킹이 어려울 정도로 최근에 이제 골린이라고 하죠. 그래서 골프 인구가 지속적으로 좀 증가하고 있는 점을 놓고 봤을 때 오히려 매출 또 그리고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같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난티 같은 경우는 금강산 관련해서 대표적인 또 남북 경협주이기도 하고요. 충분히 가격 조정이 이뤄졌던 만큼 오히려 장 막판에 차익 매물이 출현됐지만 오히려 추가적인 반등 흐름이 나와줄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고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남북 경협주도 다 같은 종목이 아니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시는 거네요. 아난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골프와 관련된 모멘텀이 존재하기 네. 때문에 그쪽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뭐 아난티 용평 리조트가 대표적인 예가 네.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금강산 관련 종목들이 오늘 가장 좀 크게 상승이 나와줬어요. 뭐 개성공단 관련해서 일신석재도 급등이 나왔는데 그 다음으로 가장 크게 상승이 나와줬던 게 이제 금강산 관련해서 예를 들어 이제 용평 리조트 또 그리고 뭐 아난티 관련 네. 종목들이 큰 상승 나왔고 예전부터 짐 로저스가 또 사회이사로 등재가 되면서 가장 대표적인 이제 남북 경협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더 이상 이제 앞으로 나올 만한 악재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급락이 나올 부분보다는 오히려 상승 여력이 좀 충분하다는 차원에서요. 네, 고의견 드리는 게 맞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난티 고 의견을 주신 이유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네, 다음 특징주는 오늘 인기 검색 종목 3위에 올라와 있는 KG ETS입니다. 대표적인 폐기물 관련주입니다. 한 달 동안 주가가 이제 쉬는 듯한 모습이었는데 오늘 주가 흐름이 상당히 강한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KG ETS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KG ETS도요. 제가 고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가 많이 나오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KG ETS 같은 경우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였고 정말 최근에 정말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와줬던 종목이에요. 일단 KG ETS 같은 경우는 지정 폐기물 전문 업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폐기물이 매년 20% 이상 연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의료 폐기량은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한번 증가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세로 인해서 지금 최근에 4차 팬데믹에 대한 우려감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의료 폐기물에 대한 지정업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산업 폐기물도 증가하고 있지만 의료 폐기물은 꾸준하게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주 종목이 KG ETS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장마철, 또 태풍 관련해서도 산업 폐기물 처리 관련해서 가장 대표 수혜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탄소 중립 관련해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계속해서 순환매를 돌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KG ETS 같은 경우도 2012년도에 이제 바이오 중유가 새로운 신재생 에너지로 이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숨겨져 있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 대표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적적인 부분도 이제 자회사 KG 스틸이 꾸준하게 실적 고성장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실적 고성장까지도 뒷받침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KG 그룹 자체적으로 인수위기가 나와주면서 한번 큰 상승이 나와줬었는데 실적적인 부분과 또 그리고 산업 폐기물 증가와 그리고 또 자회사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증가하면서 오히려 직전 고점 라인 때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는 관점에서요. 단기적으로 고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고점까지의 주가 재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KG ETS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짚어볼게요. 네, 오늘 유일하게 10개 종목 가운데 급락으로 마감이 된 알체라입니다. 갑자기 메타버스와 관련된 사업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회사 측에서 공지를 띄웠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장에서는 이 뜨는 산업이 있으면은 조금만 연관성이 있어도 회사 측에서는 어떻게든 엮으려고 하는데 알체라는 반대로 오늘 솔직해도 너무 솔직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가가 오늘 여지없이 좀 무너지기는 했는데요. 알체라 이 종목 MBN골드 김준호 매니저 는 또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는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알체라는요. 알체라도 고의견 드릴게요. 오늘 거의 25% 이상, 거의 뭐 하한가 언저리까지 급락이 나왔는데 생뚱맞게 갑자기 오늘 이제 알체라가 자체적으로 이제 공고를 냈습니다. 지금 메타버스 관련된 사업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주면서 오늘 25%나 이제 급락 흐름이 나와줬는데 오늘 가뜩이나 신규 상장주 이제 맥스트가 따상을 기록한 상태에서 알체라가 오늘 25% 이상 급락이 나왔던 이유가 조금 너무 과도하다라고 판단되고 있어요. 사실상 이게 메타버스 관련 섹터가 뭐 VR도 있고 또 AR도 있고요. 또 XR 또 그리고 영상 인식 또 그리고 얼굴 인식 관련 종목들이 다 우리가 통칭해서 이제 메타버스 관련 수혜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상 정치 인물주라든지 정책주 같은 경우도 테마주로 엮여 있는 거고 또 그 기업에서 우리는 관련해서 그 정치 인물주가 아니다. 또 그리고 대북주 같은 경우도 우리는 대북주가 아니다라고 직접적으로 밝히는 기업들은 되게 희소성이 있는데 알체라 같은 경우는 갑작스럽게 오늘 그 공시가 나오면서 25%나 이상이나 급락이 나왔습니다. 사실 알체라가 이제 메타버스 관련 종목으로 엮인 그 이유는 그 최대 주주가 이제 네이버 스노우고요. 그리고 이제 제페토란 게임은 이제 네이버 Z, 네이버 계열사인 네이버 Z에서 이제 개발을 한 게임인데 그 제페토란 게임 그리고 메타버스 SNS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 제페토란 게임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 네이버 스노우고 그리고 알체라의 최대 주주가 네이버 스노우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네이버의 손자 회사가 알체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업에서 메타버스에 관련된 일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메타버스 관련 수혜주로 묶여 있는 종목들이 AR, VR, XR 또 그리고 실감현실 그리고 또 얼굴 인식, 영상 인식 관련 종목들이 다 지금 메타버스 관련해서 수혜주로 부각되면서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최근에 페이스북에서도 메타버스 기업으로 다시 한번 탈바꿈하겠다라는 발표가 나왔고요. 롯데 같은 경우도 최근에 메타버스 기업들을 잇따라 인수를 하면서 메타버스 사업들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알체라가 25% 이상 급락이 나왔지만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 관련해서 상승이 나왔던 부분들이 상승폭을 반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메타버스로 인해서 상승이 나왔던 이전 수준 가격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오히려 알체라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좀 충분하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오히려 조정 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했을 때는 우리 국내 제페토 관련해서 가장 대표 게임이 제페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알체라가 거기에 대장주로 판단되고 있어서요. 추가적인 반등 여력 충분하다는 판단에 고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측은 오늘 메타버스 관련 사업을 하지 않는다라고 딱 선을 긋기는 했지만 시장에서는 앞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체라를 메타버스 관련주로 인식을 할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미국의 사실상 이제 메타버스 관련 섹터가 강하게 상승이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의 로블록스 때문에 큰 상승이 나와줬고요. 국내에는 로블록스보다 게임 가입자 수가 훨씬 더 많은 제페토란 게임이 대표적인 메타버스 게임인데 그 게임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 자체가 네이버 스노우고 그리고 알체라의 최대 주주 자체가 네이버 스노우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가 기업에서는 메타버스 관련 기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메타버스 관련 대표 종목으로 부각이 될 수 있고 또 얼굴 인식 관련해서도 기술력이 입증된 기업이고요. 이 기업 자체가 삼성 VR, AR 연구진들이 설립한 회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AR, VR 관련된 기술력이 입증된 기업이어서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알체라와 관련해서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니 뭐 메타버스 관련된 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한들 회사 측에서 가만히 있어도 될 텐데 이렇게 굳이 홈페이지에 공지를 띄웠다라는 건 회사 측 입장에서도 알체라의 주가가 너무 비싸지는 걸 원치 않는 뭔가가 혹시 있을 수도 있을까요? 네, 이 종목 자체가 이게 지금 대주주 매도 물량이 이제 3년으로 락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장의 주가 자체가 지금 급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너무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어떤 이제 자체의 어떤 본업이 아니라 메타버스 테마성으로 주가가 좀 급등하는 걸 좀 원치 않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고요. 다만
오늘 좀 급락이 나왔던 게 오히려 더 신규 매수의 관점은 더 오히려 유효하다라고 판단되고 있는 게 또 다행인 게 그동안 이제 메타버스 관련해서 최근 들어서 이제 가장 대장주로 부각이 되면서 급등이 나왔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상승폭을 하루 만에 다 반납을 거의 다 대부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35,000원 부근까지 좀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했을 때는 주가가 다시 바닥 구간의 위치로 내려오기 때문에 오히려 추가적인 반등이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 그래서 주가가 더 추가적으로 이제 너무 단기적으로 좀 급등이 나왔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좀 굳이 그렇게까지 네. 공고를 냈었나 싶을 정도로 이제 나와서 좀 급락이 났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분할 조정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오히려 더 현명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공지로 인해서 네. 좀 마음 쓸어내린 알테라 주주분들이 많으셨을 네. 것 같아서 제가 이것저것 좀 많이 물어봤습니다. 오늘 4개의 종목들 저희가 대표적으로 투자 의견을 들어봤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오늘 10개 종목에 대해서 모두 9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뷰로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들을 다 주셨는데 그러면 오늘 이 10개 종목 가운데 네. 김준호 매니저는 베스트로 꼽는 종목이 뭔가요? 이 종목 중에서 이제 가장 탑픽 종목은 이루다라는 종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원고를 보내고 나서 이제 오니까요 상한가에 안착을 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좀 조정이 나왔을 때 뭐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피부 미용, 특히 레이저 관련된 기술력이 입증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시장이 좀 불안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관련해서 뭐 제테마라든지 또 그리고 관련 종목들 루트로닉 같은 피부 미용 또 레이저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 좀 큰 상승 흐름이 나와줬는데 이루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레이저 기기 판매량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해외 매출까지도 본격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루다가 지금 새롭게 상장한 지도 얼마 안 된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피부 미용 산업 자체가 글로벌 성장률이 계속해서 고성장하고 있는 점 그리고 또 이루다가 오히려 최근에 다시 한번 피부 미용 관련 대표 종목으로 부각되고 있는 점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오히려 조정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했을 때는 안정적인 수익을 챙길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오히려 우리가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처음에 이제 16,000원 밑으로 내려갔을 때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조정에 나왔을 때 15,000원 밑에서 2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손절 라인대 같은 경우는 14,000원 라인대를 잡아드리도록 하겠고 목표가는요 19,000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격 조정이 조금 있네요. 네. 아무래도 오늘 상한가로 마감이 돼서 매수 가격과 목표 주가를 좀 조정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상한가로 마감이 되면서 16,950원의 네. 종가가 형성이 됐는데 16,000원에 조금 눌리면 매수를 하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19,000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그동안 말씀해 주셨다시피 의료기기 종목들 가운데서는 상대적으로 좀 덜 간 종목이었는데 맞습니다. 오늘 신한금융투자의 리포트가 주가 상승의 트리거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가격 전략도 잘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